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피파 20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4강 진출을 이끌며 혜성처럼 등장한 한국 축구의 차세대 에이스 배준호 선수가 유럽 무대, 잉글랜드 무대 진출 첫 시즌 만에 클럽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영국 현지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20살의 나이인 배준호 선수,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클럽 스토크시티 이적으로 다른 유럽의 1부 리그라든지 또 더 명문 클럽들의 제안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출전을 많이 가져가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또 본인을 많이 중용해 줄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을 선택하는 정말 냉철한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신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유럽 무대에서 성공적인 첫 시즌을 보냈습니다. 스토크시티 역시 한때는 프리미어 리그를 누볐던 팀인데요. 배준호 선수의 중요성이 지금 굉장히 큰 게 최근 황선홍 감독이 이끌었던 대한민국 20세 이하 대표팀의 파리 올림픽 예선, 23세 이하 아시안컵의 8강 탈락 과정에는 사실 배준호 선수의 차출 실패라는 아쉬움이 있었죠. 당시 스토크시티 구단이 막판에 본래 허용했던 차출을 반대하고 거부하면서 오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물론 한국 축구는 40년 만에 올림픽 참가가 좌절됐지만 사실 이 올림픽 예선전은 의무 차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게다가 현재 스토크시티의 입장도 절박했어요. 배준호 선수가 3부 리그까지 강등될 뻔했던 스토크시티를 2부 리그 잔류로 이끌기 위해 차출되지 못했고 실제로 그 잔류를 이끌어내면서 결국에 스토크시티 구단의 올해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받았고 팀 내 입지를 확실히 굳힌 수상인데요. 그렇다면 배준호 선수의 스토크시티 올해 선수상 수상 공식 반응 그리고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과 올 시즌의 활약상 전체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이적설 상황까지도 저희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 새벽에 스토크시티가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배준호 선수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고 소개했습니다. 2023-2024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 배준호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을 집약한 포스터와 더불어 The King is crowned라는 표현을 썼어요. 왕이 드디어 왕관을 썼다. 이 표현이 정말 감동적인 게 배준호 선수가 20살에 불과한 나이로 잉글랜드 무대에 처음 진출했고 아직 대한민국 성인 대표팀의 차출 기록도 없는 유망주 단계인데 스토크시티라는 한때는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누볐고 또 바르셀로나 최대 유망주였던 보얀 크르키치가 활약했던 그 스토크시티에서 왕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크시티 구단의 별명이 포터스인데요. 포터스 서포터즈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 배준호를 소개합니다 라고 구단 메인 채널에서 소개를 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배준호 선수가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한국인 플레이메이커 배준호 선수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팀 동료인 바우터 버거를 제치고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도 다시 한번 나오지만 20살인 배준호 선수가 정말 훌륭한 데뷔 시즌을 즐겼다라고 소개했는데요. 배준호 선수의 영국 현지 스토크시티 구단 공식 인터뷰에서도 배준호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Our South Korean King. 우리의 한국인 왕이란 얘기고 이게 스토크시티의 왕으로 불리고 있는 현재 배준호 선수의 응원가예요. 영국 현지 팬들이 배준호 선수를 왕이라고 부르는 응원가로 매경기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크시티 미드필더 배준호가 벳365가 후원하는 2023-2024 시즌 스토크시티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에 대한 포터스 서포터즈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살의 배준호는 한국의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대륙을 횡단하며 이적한 후 스토크시티 유니폼을 입고 데뷔 시즌을 치르는 동안 팬들의 확고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스토크시티 팬들은 배준호의 첫 8개월 동안 관중석에서 한국의 왕을 연호했고 이 기간 동안 플레이메이커 배준호는 스티븐 슈마허 감독의 1군팀에서 핵심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입단한 배준호는 팀 동료 바우터 버거 네덜란드 미드필더를 간발의 차이로 제치고 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배준호는 자신의 첫 잉글랜드 챔피언십 캠페인에서 6개의 어시스트와 2골을 기록했습니다. 포터스에 등번호 22번을 달고 활약하는 배준호 선수는 영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12시 15분,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벳365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브리스톨 시티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조너선 월터스 스포츠 디렉터와 이전 수상자인 클럽 레전드 마크 스타인에게서 올해의 선수상 트로피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올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격 포인트도 기록할 수 있는 배준호 선수인데요. 우선 배준호 선수가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과정의 가장 큰 역할은 스토크시티가 3부 리그까지 추락할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후반기에 결정적인 공격 포인트들을 중요한 경기마다 몰아치면서 배준호 선수가 기록한 그 공격 포인트로 결과를 내고 승점을 쌓아 올리면서 스토크시티가 잔류를 확정한 것입니다.
사실 배준호 선수가 뛰고 있는 스토크시티, 백승호 선수가 뛰고 있는 버밍엄시티가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강등권 언저리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배준호 선수의 결정적인 활약을 통해서 현재 스토크시티는 최종전을 앞둔 시점에 승점 53점 18위로 잔류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백승호 선수의 버밍엄시티가 현재 승점 48점으로 마지막 경기 한 경기를 남긴 채 스토크시티와의 승점 차이가 5점이나 벌어져 있죠. 그리고 역시 한때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던 허더스필드가 승점 45점으로 현재 23위, 3부 리그 강등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더럼은 승점 24점으로 일찌감치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백승호 선수의 버밍엄이 승점 47점, 플리머스 48점, 셰필드 웬즈데이 50점, 블랙번 로버스 50점인데 골득실차에 있어서 버밍엄시티가 마지막 경기를 이길 경우에는 셰필드 웬즈데이라든지 블랙번이 마지막 경기에서 패할 경우에는 뒤집고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버밍엄시티의 잔류 가능성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가운데 최종전이 펼쳐지고요. 레스터시티가 승점 97점으로 우승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승격,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확정하게 됐고 입스위치 타운과 리즈 유나이티드가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그 외에 6위까지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이제 가려지게 되는데요. 스토크시티는 일단 올 시즌의 목표였던 2부 잔류를 이뤄냈고 다음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중심에 배준호 선수가 있을 텐데요. 배준호 선수의 개인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올 시즌 챔피언십 리그 경기 기준으로는 37경기에 출전해서 2득점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 기준으로 경기 최우수 선수를 2차례 선정을 했고요. 또 중요했던 것이 이달의 선수를 지난해 11월 달, 올해 2월과 3월 등 총 3개월에 수상을 했거든요. 시즌이 8개월 정도 진행이 되니까 그중에 약간 절반이나 3분의 1 가까이 배준호 선수가 수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5도움 기록이 올 시즌 스토크시티 선수 중에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어시스트 기록이고요. 7개의 공격 포인트조차도 팀 내 최고급의 활약입니다. 배준호 선수에게 아슬아슬하게 밀렸던 이 네덜란드 출신의 핵심 미드필더 바우터 버거 선수가 3득점 4도움인데 이 선수는 총 38경기를 뛰었는데 그중에 31경기가 선발 출전이었어요. 즉 배준호 선수가 입단 직후 전반기 일부 일정들을 후반 교체 투입 선수로서 많이 뛰지 않았던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 출전 시간을 봤을 때 버거 선수도 7개의 공격 포인트지만 배준호 선수도 7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그리고 공격 포인트로 집계되지 않았던 기여도를 생각했을 때도 배준호 선수가 최고급의 활약을 보인 것이 기록으로도 드러나고요. 물론 또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누볐던 키야나 후버, 이 네덜란드 출신의 측면 자원이 4득점 4도움을 올렸던 이 활약도 있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출전 시간이 더 많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공격 포인트의 임팩트와 치명성에 있어서는 배준호 선수가 더 높았다라는 게 현지의 평가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가 공격 자원인 안드레 비디갈 선수인데 6개의 득점이 있지만 도움은 없는 상태이고 이 선수는 오히려 또 조커 자원으로도 많이 뛰면서 확고한 주전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진 않았거든요. 이런 점들을 두루두루 살펴봤을 때 배준호 선수가 기존의 공격 미드필더 2선 공격 자원 중에 핵심이었던 학사바노비치를 완전히 밀어내면서 주전으로 자리를 꿰차고 큰 활약을 했다. 기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올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에 37경기를 출전했는데요. 그중에 선발 출전 비율이 59%였고 출전 시간을 62%밖에 가져가지 못했음에도 팀 전체의 득점 관여율이 18%에 달했어요. 그리고 FA컵과 카라바오컵에서 첫 경기만에 탈락했던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두 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을 했고 특히 두 팀 모두 프리미어리그 팀을 만난 것이었는데 브라이튼 호브 알비온을 상대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전체 기록이 39경기 2득점 6도움 8개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브리스톨 시티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를 출전하게 되면 40경기를 무려 채우게 되니까 잉글랜드 무대 가자마자 2부 리그라고 하더라도 정말 치열하고 거친 무대에서 충분히 본인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보냈고 여기에 이번 경기 조금 간절한 마음을 더해서 2개의 공격 포인트를 좀 더해준다면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데뷔 시즌에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배준호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반적인 경기 기록이 우수하고 특히 배준호 선수가 데뷔 시즌에 아주 다양한 역할들을 소화하면서 이 기록을 남긴 것이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요. 우선 배준호 선수가 올 시즌 스토크시티에서 그야말로 전천후 활약을 했습니다. 무려 7개의 포지션을 소화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뛴 게 역시 본인이 이제 오른발잡이로서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커트힌에 들어가는 반대발 윙어로서의 역할이죠. 레프트 윙어로 9경기를 뛰었는데 그 9경기에서 배준호 선수가 기록한 상당수의 공격 포인트가 나왔죠. 2골 1도움을 왼쪽 윙어로 기록을 했고요. 또 한 칸 내려가서 아예 왼쪽 미드필더로 뛰었던 경기가 6차례 있었기 때문에 골문에서 조금 멀어졌던
뛰었던 경기에선 공격 포인트가 없었고요. 2선 중앙에 공격형 미드필드로 뛰면서 10번 플레이메이커 자리잖아요. 여기서 2개의 도움이 또 나왔고요. 심지어 중앙 미드필드로 한 칸 더 내려간 경기도 2경기가 있었는데 그 2경기에서도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 배준호 선수가 양발을 두루두루 무난히 잘 쓰다 보니까 오른쪽 윙어로 뛰기도 했고, 실제로 오른쪽 윙어로 뛸 때는 물론 왼발을 써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기보다는 오른발 정발 윙어로서 크로스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또한 공격을 도왔고요. 세컨드 스트라이커뿐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까지 맡을 정도로 그야말로 배준호 선수가 전천후 전술 이해력과 기술력과 속도감과 힘까지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시즌 전체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왼쪽을 기반으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왼쪽이 짙긴 하지만 오른쪽 영역도 꽤 많다. 그리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갔는데 심지어 수비 진영까지 열심히 내려와서 수비까지 가담을 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그 경기 기록 기준만으로 봤을 때도 올 시즌 배준호 선수가 리그에서 어시스트가 5개이지만 빅 찬스 창출이 8개였어요. 즉, 조금 더 요행이 따라주고 운이 따라줬다면 충분히 10개의 도움까지 가능했다라는 것이고, 경기당 90분당 키패스도 1.2회니까 매 경기 동료 선수가 확실하게 골을 넣을 만한 기회를 만들어줘 왔다라는 것이죠. 볼터치도 경기당 33.4회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높은 비율수의 볼터치와 패스 연결 속에서도 패스 성공률이 매우 높았다. 전반적인 패스 성공률은 83%, 자기 진영 85%, 공격 진영은 조금 더 과감한 패스를 하면서 77%의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 외에 롱볼이나 치패스, 크로스 등 다양한 패스의 구질을 시도하면서 이선과 측면을 오가며 스토크시티의 공격에 젖줄 역할을 한 것이 배준호 선수입니다. 득점이 2골이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빅찬스 미스가 3개가 있었거든요. 사실 조금 더 결정력 면에서 안정감을 가졌다면 5골, 6골 정도를 넣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다만 배준호 선수가 아직 20살이고 이번에 처음 잉글랜드 무대, 유럽 무대에 진출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음 시즌에는 더 많은 골과 더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스토크시티의 올해 선수를 넘어서 잉글랜드 챔피언십 베스트 11에도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기대하는 게 결코 과장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준호 선수가 공격적인 면만 대단했던 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부분이고요. 지난해 피파 24이하 월드컵을 보신 분들은 배준호 선수가 조금 호리호리하고 기술이 좋은 테크니션으로 기억하셨을 텐데, 스토크시티의 진출을 준비하면서 뭔가 볼컵도 하고 몸도 정말 피지컬 훈련도 많이 하고 실제로 진출한 이후 더욱더 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의 강점이 이제 몸싸움이 된 정말 놀라운 상황입니다. 올 시즌 배준호 선수가 볼 리커버리를 경기당 3.7회, 거의 4개 정도의 공을 따오는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경합 승률도 전체 47%인데 아무래도 높이엔 약하기 때문에 지상볼 경합에서는 51%, 보통 볼 경합에서는 수비수가 유리한데 공격수인 배준호 선수가 50%가 넘는 볼 경합 승리를 기록하고 경기당 3.4회의 볼을 또 따내고 있는 부분들, 이런 점들은 배준호 선수가 리커버리 혹은 경합에서 거의 10번 가까이를 공을 가져온다. 경기당 태클도 1.1회를 성공하고 있고 경기당 가로채기도 0.4회, 즉 수비적인 역량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현대 축구가 원하는 전방 압박이 가능한 공격형 미드필드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배준호 선수의 기록적인 말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에는 막 합류했고 특히 이제 5라운드 경기부터 출전을 했어요. 여름 이적 시장에 막바지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프리시즌도 제대로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출전한 지 5경기만이었던 브리스톨 시티와의 경기에 후반전에 들어가서 7분 정도를 뛰면서도 3대2 승리를 이끄는 역전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알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라운드 레스터 시티 우승을 차지한 이 팀과의 경기부터 선발 출전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는 스트라이커로 기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기 경기 기준으로는 교체 출전이 9경기였고 선발 출전이 7경기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전반기 막판 이제 배준호 선수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12월 달에 웨스트브롬과의 원정 경기 1대1 무승부를 끌어낸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전반기에는 총 2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그 포인트 상황을 보시면 이 브리스톨과의 경기에 말씀드린 83분에 학사바노비치 대신 교체 투입되면서 이때 학사바노비치보다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후방에서 길게 넘어온 골키퍼의 롱패스가 문전에서 바운드 됐을 때 헤더 패스를 동료에게 이어받으면서 브리스톨의 수비 라인 사이로 절묘하게 빠져들어갔는데, 빠져들어갈 때 이 센터백 사이에서 공을 확보했을 때도 힘에서 이겨내고 속도에서 이겨내면서 오른쪽으로 싹 커트아웃하면서 반대편에 달려들어오는 동료를 향해 로위 선수를 향해 컷백을 줬고, 로위 선수는 그냥 빈 골문에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었거든요. 이 골이 3대2 승리의 역전골이었기 때문에 대단했습니다.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17경기를 선발 출전했고 4경기가 교체 출전했어요. 이제 완전히 주전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발 출전하면서 출전 시간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2골 3도움으로 올 시즌에 기록한 공격 포인트의 대부분을 이때 기록하게 되는데요. 주목할 점이 연속골이 일단 터진 것이죠. 한때 프리미어리그의 명가였던 블랙번과의 경기 전반 39분 비록 이미 3골을 내주면서 끌려가던 상황이긴 했지만 버거의 전진 패스를 받은 배준호 선수가 절묘하게 수비 2명이 본인을 마크하니까 터닝 동작을 하면서 논스톱으로 공을 툭 차 올리면서 애니스에게 패스를 해줬고, 물론 애니스도 수비 한 명을 잘 벗겨내고 슈팅해서 골문 구석으로 잘 찔러넣긴 했지만 이 터닝 동작 속의 논스톱 패스는 정말 기가 막힌 슈퍼 어시스트였고요. 카디프 시티와의 경기 41분에는 베이커 선수의 프리킥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맞게 흘러나왔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는 위치에서 출발해서 밀어넣기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 경기는 1대2 추격골을 넣으면서 팀의 승리에 기여하지는 못했지만 미들즈브로 전에 마침내 첫 홈경기 득점을 하게 되는데 후방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미들즈브로 수비와의 몸싸움에서 이겨내고 2명 사이로 파고들면서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을 골문 왼쪽 하단 구석으로 찔러넣으면서 1대0의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 힘이 좋고 키가 큰 선수의 몸싸움을 그냥 이겨내고 그 선수를 튕겨내고 들어가서 때렸던 골이기 때문에 더욱더 대단했고요. 헐시티와의 경기에는 후반 추가 시간 3분에 배준호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한 명의 수비를 딱 역동작으로 제껴내고 패스 준 것, 키아나 후보의 중골 슈팅이 조금 원더골처럼 들어가긴 했지만 이 골이 2대0의 승리를 쐐기를 박는 추가골로 이어지면서 역시 배준호 선수가 결과에 이익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잔류 경쟁이 치열했던 최근이었죠. 플리머스와의 경기는 전반 추가 시간 2분에 만호프의 패스를 받은 배준호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단독 질주로 올라간 이후 만호프에게 다시 공을 내줬고 만호프의 중골 슈팅이 득점이 되면서 2대0의 추가골로 역시나 이 경기에 승점 획득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FA컵과 카라바오컵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 소속된 브라이튼, 본머스와의 경기가 있었고 그 경기 모두 선발 출전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토마의 활약으로 인해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는 2대4로 비록 역전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선제골을 어시스트를 했어요. 그 장면도 배준호 선수의 날카로운 정말 오른쪽 왼쪽이 다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후보 선수의 패스를 받은 배준호 선수가 수비 뒤로 빠져들어가면서 오른쪽 문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준 컷백을 브라이튼 수비수인 판헤케가 너무 빠르고 강하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책골로 기록을 한 거거든요. 이런 배준호 선수의 측면 플레이, 왼쪽에서 꺾어 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을 하거나 오른쪽에서 정발 윙어로 슈팅하거나 이선 중앙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스루 패스를 찔러 넣거나 문전에서 몸 경합이 되는 것, 헤더 경합이 되는 것까지 배준호 선수가 전술적으로 어디에나 쓸 수 있는 맞는 공격수라는 것을 올 시즌에 입증하면서 정말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크시티 팬들도 배준호 선수를 한국의 왕으로 부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의 선수상 수상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많이 남겼는데요. 웰 디저브, 정말 대단한 시즌을 보냈고 수상할 자격이 있다라고 현지 팬 마일스 카퍼가 얘기를 했고요. 그는 우리의 사우스 코리안 킹이다, 이런 반응들이 가장 많았어요. 사우스 코리안 킹은 이제 스토크시티 팬들에게 익숙한 또 응원가이자 응원 문구인데요. 물론 뭐 일부 팬들은 한국 팬들이 좀 투표하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그래도 그는 자격이 있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버거 선수의 활약도 뛰어났기 때문인데 또 다른 팬도 버거와 배준호 모두 뛰어났다, 둘 다 공동 수상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른 팬들의 반응을 보니까 버거 선수가 전반기 배준호 선수가 약간 적응하던 과정 속에는 정말 임팩트를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거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버거가 상을 빼앗겼다, 이런 반응들도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마일스 페리시라는 팬의 반응처럼 바우터 버거가 상을 빼앗긴 것 같긴 하지만, 도둑받은 것 같긴 하지만 준호도 브릴리언트했다, 배준호도 눈부셨다라는 반응들이 있었고, 배준호 선수에게 축하한다, 버거도 잘했지만 배준호도 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버거에게 투표했지만 마지막 몇 달간의 활약, 배준호의 활약 정말 눈부셨다, 우리가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준 게 배준호였다, 우리가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줬다, 우리가 다시 이부 리그에 남아서 신나게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또 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버거가 최고의 선수였지만 배준호도 아주 근접했던 2위였다. 즉 배준호 선수에 대해서 이게 한국 팬들의 몰표 때문이 아니라 현지 팬들의 실제 반응을 통해 나온 결과라는 것을 팬들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몇 달간 특히 배준호의 활약이 뛰어났다는 반응들이 무엇보다 많았고, 지금 보시면 현지 팬들에게 가장 인기 높은 유니폼이 이제 배준호 선수의 유니폼이 되고 있을 정도니까요. BTS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전 세계의 한국 선수들, 한국인 스타들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아주 높아져서 과거와 같은 인종차별적인 이슈들이 많이 이제 잠잠해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배준호 선수는 뛰어난 실력과 또 손흥민 선수 같은 역동적인 모습들을 두루 갖추면서 차세대 한국인 스타,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을 한국인 스타로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스토크시티 팬들은 배준호 선수와 5년 계약을 추가해야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다음 시즌의 활약도 정말 기대된다. 다음 시즌엔 더 위대한 활약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배준호 선수가 이제 영어도 굉장히 이제 많이 배워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스토크시티 구단 공식 채널도 배준호의 퍼스트 잉글리시 인터뷰라고 최근에 나는 스토크시티 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배준호 선수의 인터뷰 내용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배준호 선수 이 인터뷰에서 정말 편안하게 영어로 구사하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 보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올 시즌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올 시즌은 내가 유럽에서 보낸 첫 시즌이고 많은 걸 이뤘다고 생각한다. 홈 첫 골도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넣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잉글랜드 무대에 와서 개인적으로 내가 더 강해졌고 자신감도 커졌다. 즉 몸싸움, 피지컬, 그리고 유럽 무대에 대한 막연한 어떻게 보면 걱정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내 플레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감독님이 날 믿어주시고 좋은 조언도 해주시기 때문에 실력이 느는 것 같다라고 했고요. 바우트 버거 선수와 최고의 선수를 경합을 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게, 모든 선수들과 잘 지내지만 이 버거와 특히 친하다. 버거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서 배준호 선수에게 좋은 기점 패스도 많이 주고 또 그 외에 생활적으로도 많은 걸 도와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역시 최고의 선수들끼리는 통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배준호 선수가 영국의 환경이 좋다고 하면서 잘 적응한 모습 보였는데 맨체스터나 런던 여행도 다녀왔다고 하는 개인적인 사적인 사진도 공개가 됐고, 매일매일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팬들에게 팬 서비스를 정말 잘해주는 것으로 유명한데, 팬들과 대화하는 것도 너무나 좋다. 팬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고 항상 이 응원을 해주셔서 고맙고 내 응원가도 만들어주셔서 고맙다. 나도 흥얼거린다. 그런 응원가를 들으면 자신감이 더 커진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제2의 손흥민 선수로서 배준호 선수가 다양한 그런 부분들에서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한국 축구 굉장히 걱정되는 이 시점에서 대단한 또 유망주가 나왔다는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활약인 것 같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는 5월 4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밤 8시 30분 브리스톨 시티와의 홈 경기로 펼쳐지는데요. 홈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만큼 또 멋진 활약, 또 멋진 공격 포인트를 통해서 말씀드린 올 시즌 10번째 공격 포인트를 채우면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배준호 선수의 올 여름 일정에 대해서는 파리 올림픽 본선에 참가할 경우 차출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병역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어야만 앞으로의 유럽 커리어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파리 올림픽을 나갈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올 여름 배준호 선수가 스토크시티와 다시 계약 조건을 조정한다거나 이적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문제들이 조금 이제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됐거든요. 일단 스토크시티와는 지난해 여름에 계약을 했고 4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7년까지 계약이 3년 남은 상황인데,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제안이 온다면, 또 적절한 이적료의 제시가 된다면은 충분히 스토크시티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스토크시티 입장에서는 배준호 같은 이제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현재 에이스를 쉽게 내주고 싶지 않겠지만 여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하지만 또 배준호 선수가 무리해서 지금 옮기기보다 지금 자리 잡고 자신을 중심으로 팀이 운영되어 갈 수 있는 스토크시티에서 또 한 시즌을 더 보내면서 더 성장하고, 내지는 스토크시티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성격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파리올림픽에 나가지 않게 됐고 스토크시티가 만약에 3부 리그로 강등이 됐다면 이적 가능성 굉장히 높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잔류를 확정했기 때문에 스토크시티에서의 미래를 그릴 가능성도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배준호 선수 아직 이제 20살이거든요. 8월 21일에 21살이 되는 배준호 선수이기 때문에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일단 첫 번째 기회는 아마도 2026년 일본에서 아이치 나고야에서 열릴 아시안게임이 될 것 같은데, 한국 축구가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배준호 선수가 유럽계 경력을 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금메달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제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로 인해 물러나게 됐는데, 2년 뒤에 아시안게임을 준비할 또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은 누가 될지, 그리고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데 배준호 선수의 지금 경기력이라면 저는 월드컵 대표팀에도 충분히 승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한국의 성인 대표팀 감독은 누가 될지도 한준TV를 통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